안녕하세요. 공부에서 빠르게 떠먹여드리는 공부TV입니다. 오늘은 양로원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 양로원이 요양원 아닌가요? 그런 오해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양로원을 좀 샅샅이 이 영상만 보면은 어디 가서 양로원이 뭐다 명쾌하게 설명하실 수 있도록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양로원뿐만 아니라 양로원, 노인복지주택, 요양원 다 그렇습니다. 구분하실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공부해서 떠먹여드립니다. 예전에 우리가 실버타운 들어간다고 막 했더니 젊은 사람들이 왜 들어가려고 하냐, 지금 정신 나간 거 아니냐 뭐 미쳤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제가 참 불쌍한 게 그분들이 공부가 안 되신 거예요. 그분들이 저희는 불쌍하죠. 그러니까 뭘 모르시고 이렇게 막 말씀하신 건데 이제 네. 여러분들은 그런 분이 되면 안 되니까 네. 네, 이제 요양원과 실버타운은 구분하실 줄 알잖아요. 네. 그래도 잠깐 요약을 해드리면 우리가 실버타운은 만 60세 이상 신체 건강한 네. 그래서 일상생활이 독립적으로 가능하신 분들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요양원은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렇죠. 아프셔야 들어가는 곳이에요. 네. 그리고 또 등급을 받았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죠. 노인복지법에 의하면 노인 주거복지시설과 노인 의료복지시설로 명확하게 나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버타운과 요양원은 구분이 확실하게 되셨어요. 네. 그런데 이제 또 헷갈리는 게 뭐냐면 양로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 이게 요양원인가 실버타운인가 또 헷갈려요. 양로원이 좀 어감이 좀 그래요. 좋진 않아요. 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초기 양로원 출발이 무료 양로원에서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우신 분들, 돌봄을 받기 어려우신 분들, 이런 분들을 모신 곳이 양로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출발점이 그래서 이제 약간 헷갈리는 그렇죠. 거군요. 주로 종교단체에서 이런 사회복지 차원에서 어르신들을 모셨던 거거든요. 그분들은 아프지는 않은데 누가 자식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출발을 한 건데, 나라에서 볼 때는 복지 차원에서 필요하니까 양로원을 좀 많이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양로원을 많이 늘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양로원이 거의 없어지고 있어요. 거의 해마다 한 10% 20%씩 없어지는 추세거든요. 왜 그럴까요? 확대를 해야지. 나라에서는 열심히 만들었어요. 네. 그런데 정원 충원율이 현재도 한 6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만들었는데 이 어르신들이 들어가지 않는 거죠. 비어있는데 안 들어간다. 그 왜 그런 거예요? 뭔가 원치 않는 걸 만들고 있나 본데요? 옛날에는 어려우니까 들어가셔서 식사도 대접받고 돌봄을 받고 여생을 보내셨는데 네. 지금은 공동생활을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삶의 질들이 높아졌기 때문에 어려워도 내가 혼자 쓰고 싶지 그렇죠. 그렇게 공동생활을 같이 하고 싶지는 않은 거죠. 쪽방에 살아도 나 혼자 살고 싶다. 고시원에 살아도 나 혼자 살고 싶다. 이런 개념인데, 무료 양로원은 4명에서 6명 정도 네. 한 방에서 거주하시거든요. 그렇구나. 그 나라에서 지금 그런 그 분위기 자체를 감지를 못 하셨나? 처음에는 그 정책이 맞았었는데 네. 시대가 바뀐 거죠. 그래서 지금은 없어지고 있는 추세고, 대안으로 정부에서 만든 것이 고령자 복지주택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알뜰 실버타운이라고 하죠. 그래서 양로원의 출발은 무료 양로원이었다. 그러다가 실비 양로원으로 확대가 됐고, 그러다가 이제 또 유료까지 확대가 된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무료 양로원의 인식 때문에 양로원 하면 왜 내가 어디 고려정 당하는 그렇지. 느낌, 어디 그냥 자식들이 버린 느낌, 네. 이런 느낌을 갖게 되는데, 유료 양로원은 최고급이거든요. 지금 더클래식 500이 유료 양로원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최고급 실버타운이 유료 양로원입니다. 이 양로원에 대해서 제대로 아시면 이제 그런 선입견은 버리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무료 양로원에서 출발했고요. 네. 여기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우신 분들, 이분들이 들어가시는 거고, 이분들은 전액 무료입니다. 한 푼도 내지 않고 들어가 생활하시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원이 계속 미달되니까 양로원의 경우에는 시설 규정이 있고 직원 배치 기준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따라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시설도 웬만큼 좋고, 직원들도 최소한 10 몇 명 이상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네. 규모가 큰 데는 뭐 수십 명의 직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법적으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은 다 있는데 절반 이하로 줄어들잖아요. 네. 그래서 나라에서는 대상자를 넓히자, 기초생활 수급자에서 조금 더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네. 그 기준이 어떤 거냐면 전년도 도시 근로자의 평균 소득 100% 이하이신 분들, 소득으로 중간점 이하이신 분들도 들어가실 수 있도록 완화한 거죠.
그게 이제 실비 양로원이 되는군요. 그렇죠. 이 실비 양로원의 경우에는 월 생활비가 대략 한 50만 원 정도 되고요. 해마다 조금씩 올라가긴 하는데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한 50만 원 정도 되고, 보증금은 1년치 생활비, 그러니까 대략 한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 굉장히 좋죠. 저희 댓글로도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너무 좋다고. 본인이 실비 양로원 살고 계시는데 굉장히 좋다 이야기를 하셨고, 저희도 촬영 예정이죠. 수원에 한 곳에서 연락이 왔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저희가 곧 찾아뵙겠다고 했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에 이렇게 짧은 기간에 올라온 나라가 드뭅니다. 노인 복지에 대한 준비가 안 갖춰져 있던 거죠. 무료 실비 양로만 있었지,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 보통 사람들, 중산층, 이런 분들이 나이 들어서 가실 만한 곳이 없었어요. 이런 필요에 의해서 유료 양로원이 생긴 거죠. 나라에서 만들어준 것은 아니고 수원 유당마을이 시도를 한 거죠. 초기에 굉장히 힘드셨다고 해요. 만들었는데 생활비는 일반 실비 기준으로 고정을 해놓고 100% 본인 부담으로 운영을 해라.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 적자 운영을 했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어렵게 유료 양로원이 출발한 거죠. 그런 다음에 더 클래식 500이라든지 삼성 노블 카운티, 종교단체에서 만든 여러 가지 이제 유료 양로원 대폭 생기게 된 거죠. 그런데 좀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유료 양로원이 계속해서 늘어나야 되는데 왜 또 이제는 노인복지주택이 늘어나고 일반 양로원은 그렇게 늘어나지가 않는 거죠? 노인복지법에 노인복지에 관련된 모든 내용들이 다 규정되어 있거든요. 노인복지법의 시행령, 시행규칙, 별표까지 다 찾아보시면은 관련된 내용들이 다 있고요. 양로원의 시설 기준, 직원 배치 기준, 노인복지주택의 시설 기준, 직원 배치 기준이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설립을 하게 되는 거죠. 거기 안 맞으면 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그러면 허가 기준이 좀 쉬운 쪽이 노인복지주택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옮겨가시는 거구나. 양로원에 대한 인식은 무료 양로원에서 출발하니까 조금 안 좋은 곳 아닐까? 이런 느낌인데 실상은 노인복지법 규정에 의하면 유료 양로원이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부모님을 모신다 그러면은 유료 양로원으로 돼 있는 데가 더 유리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선입견을 버려야 되겠네요. 네, 저희가 그 기준을 가져왔으니까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인터넷으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가시면 우리나라 모든 법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노인복지법을 검색을 하시면 노인복지법 관련된 법령들이 다 나옵니다.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다 나와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2항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 기준 및 직원 배치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양로시설의 경우에는 입소 정원이 10명 이상이 돼야 하고요. 노인공동생활가정은 5명에서 9명 이하, 노인복지주택은 30세대 이상,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 시설의 구조와 설비도 다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실버타운에 들어가면 내 보증금 어떻게 할 거냐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전세권이나 근저당 설정을 하든지 아니면 보증금, 보증보험을 들든지 규정이 되어 있고요. 시설 기준이 양로시설의 경우 30명 이상인 곳, 미만인 곳으로 나눠져서 침실, 사무실, 요양보호사실, 의료 및 간호사실, 체력단련실, 식당 및 조리실, 세탁실, 세면장 이런 것들이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설비 기준도 아주 꼼꼼하게 되어 있어요. 면적당 얼마까지 들어가야 된다. 직원의 배치 기준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양로시설 30명 이상인 경우에 시설장이 1명 있어야 되고요. 사무국장 1명, 사회복지사 1명, 의사나 계약의사 1명 이상, 그리고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50명당 1명, 요양보호사도 12.5명당 1명, 사무원,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다 필요하거든요. 30명 이상의 경우에 최소한 한 15명 이상은 필요하고 정원이 더 많아질 경우에는 한 20명, 30명 이상 직원이 필요합니다. 이러니 이게 굉장히 좀 까다롭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노인복지주택으로 바꿀 것 같아요. 노인복지주택의 경우에는 시설의장 1명과 사회복지사 1명, 관리인 1명, 이 3명만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노인복지주택 규정에 시설 기준, 직원 배치 기준이 나와 있잖아요. 네, 까다로워요. 아주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타이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 운영하거나 직원들 쓰거나 이럴 때 다 챙겨야 되잖아요, 일일이. 그럼요. 그러니까 그냥 조금 더 쉬운 데로 넘어가야겠다. 노인복지주택으로 바꿔야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추세가 지금 기존에 있는 유료 양로원들이 전부 다 노인복지주택으로 바꾼 상태고 100명 이상 정원으로 남아있는 곳은 우리나라 최고급 실버타운 더 클래식
1500과 네, 미리네 실버타운. 그리고 일봉 실버랜드. 여기가 세 곳이 아주 다르게 보이네요. 공부를 해보니까 이제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이름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잘못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네.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요양원과 실버타운은 몸이 아프냐 네. 아니면 건강한 사람이 들어가는 거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나눠지는 거가 맞고요. 그 다음에 유료양로원과 노인복지주택은 모두가 우리가 다 실버타운은 유료양로원에서 출발을 했다. 네. 그런데 양로원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 무료 양로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감이 안 좋고 또 시설 기준이나 배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유료 양로원은 좀 까다롭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서 노인복지주택으로 바꿔서 운영하는 곳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뭔가 양로원이다 이러면은 좀 실버타운 그렇죠. 중에 이미지가 안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다. 그 말씀을 오늘 드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노인복지주택이 안 좋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럼요. 네. 지금의 실버타운은 거의 노인복지주택으로 되어 있던가 아니면 일부 유료 양로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곳의 유료 양로원으로 아직까지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하고 있거나 새로이 또 유료 양로원으로 하고 있는 그런 실버타운이 오히려 더 좋을 수 있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희가 영상 뒤편에 2023년 최신 자료로 노인복지주택 목록하고 100명 이상 유료 양로원 남겨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뭘 보시냐면 직원 수를 한번 보세요. 노인복지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최소한 10명 이상은 있어야 실버타운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자릿수 직원이 있는 그런 노인복지주택이 있다. 그런 경우는 저는 조금 그렇죠. 내가 서비스를 덜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죠. 이렇게 이제 짐작하셔야 되는 네. 거죠. 그래서 구별법이고요. 저희가 소개시켜드리는 그런 실버타운들도 다 그런 내용들을 따져서 선정한 것입니다. 네. 아유, 역시 우리 꼼꼼이 공과님 알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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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요양원, 그다음에 노인복지주택, 양로원을 구분하실 수 있도록 공부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시간을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토요일 3시 라이브에서 뵙겠습니다. 오늘 또 감사합니다. 노후에 어디에서 살지 고민인 분, 노후에 어떻게 살지 고민입니다. 부모님 걱정이 되시는 우리 자녀분들, 모두들 이 책을 보셔야 합니다. 노후 전문가로서 7년 동안 공부한 것을 이 책에 담았습니다. 실버타운이 궁금하신 분들은 실버타운 올가이드를, 그리고 그 외 내가 어디에서 살까 궁금하신 분들은 노후의 집. 이 두 책은 지금 전국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기에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책을 만들었거든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